65세 이상의 성인 중 무려 54%가 평생 동안 치명적인 낙상을 경험하게 되며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이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추락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고 절반은 독립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통계 뒤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조용한 위기가 있습니다. 즉, 빠르면 40세부터 시작되는 다리 힘의 급속한 저하입니다. 우리는 10년마다 근육량의 3에서 5%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교활한 쇠퇴는 60세 이후에 가속화되며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얼어붙은 보도를 탐색하거나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쉽게 풀리는 무서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때쯤에는 소중한 이동성이 이미 사라져서 도움 없이 정원을 가꾸고 손자와 함께 놀고 여행하고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또 다른 엄청난 차원을 추가합니다. 심각한 낙상으로 인한 평균 치료 비용은 35,000달러를 초과하며 많은 가족이 정서적 트라우마와 함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장수센터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 노화와 관련된 다리 약화를 상당히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7가지 특정 비타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국적인 보충제나 획기적인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가 노인 환자에게 충분히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 접근 가능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거의 4분의 3에게 만성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특정 비타민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다리 힘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단일 영양소를 섭취하면 단 12주 만에 다리 힘이 최대 24%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년간 잃었던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필수 영양소를 발견하면 밝혀지겠지만 이 특정 비타민을 섭취하는 시기와 방법은 효율성과 낭비되는 노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위치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7번째부터 이동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 카운트다운하면서 시작해보세요. 7번째, 근육 이완 미네랄인 마그네슘. 기술적으로는 비타민이라기보다는 미네랄이지만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칼슘 차단제로 작용하여 수축 후 근육이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와 발 근육이 부분적으로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 경련 및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많은 약물은 마그네슘 수치를 더욱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80% 이상이 이 중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고통스러운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근육 수축을 조절하여 다리와 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세포 내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여 일상활동에 필요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 강력한 미네랄은 또한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다리 근육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많은 노인들은 마그네슘이 관절통과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염증을 감소시켜 움직임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이점은 마그네슘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나은 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근육 회복과 더 강한 다리를 의미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여성의 경우 320mg, 남성의 경우 420mg입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짙은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제를 선택하는 경우 구연산 마그네슘과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산화 마그네슘보다 더 잘 흡수됩니다. 낮은 복용량으로 시작하고 소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늘리십시오. 저녁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수면과 야간 다리 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잘 작동하므로 두 미네랄을 모두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콜라겐 생성 물질인 비타민C입니다. 주로 면역 지원을 위해 비타민C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강한 다리와 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근육을 둘러싼 힘줄, 인대 및 결합 조직에서 발견되는 주요 구조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연 콜라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 생성된 콜라겐의 약 50%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쇠퇴는 힘줄이 약화되어 찢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기 쉽고 발목과 발 주변의 지지 인대가 약해집니다. 비타민C는 근육과 관절을 지탱하는 강력한 콜라겐 섬유를 형성하여 다리와 발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은 부상 예방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체 전체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비타민C가 없으면 힘줄과 인대가 더욱 부서지기 쉽고 특히 운동 중에 찢어지기 쉽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은 나이가 들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특성은 또한 근육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만성 저등급 염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됨으로 인한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비타민C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신체가 활동하는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철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와 발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짧은 산책도 지치게 됩니다. 비타민C는 근육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도록 합니다. 천천히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는 발이나 발목 부상을 경험했다면 비타민C가 누락된 고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 부위에서 더 빠른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노화된 발과 다리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조직 부상의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사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의 건강을 지원하여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노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75에서 90mg이며 흡연자의 경우 하루 35mg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귤류는 잘 알려진 비타민C 공급원이지만 피망, 딸기, 키위, 브로콜리, 토마토에서도 상당한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비타민C 흡수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식사와 함께 비타민C 보충제를 섭취하면 잠재적인 위장 불편을 줄이고 흡수를 향상시켜 다리와 발에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으로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5번째, 신경보호제인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생성 감소 및 기타 소화 변화로 인해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쇠퇴는 다리와 발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핍으로 이어지며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상태인데도 단지 나이가 든다고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주의를 보호하는 수초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릴렌을 전선 주변의 절연체처럼 생각해보세요. 이 절연 기능이 저하되면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중단되어 다리와 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허약함, 핀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상한 감각, 보행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협응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질환을 경험하는데 이는 종종 발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다리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초기 증상은 발가락이 약간 마비되거나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등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됨에 따라 내가 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B12 수준은 이러한 신경 손상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신경 보호 외에도 B12는 근육세포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합니다. B12가 충분하지 않으면 활동 중에 다리 근육이 훨씬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진단되지 않은 B12 결핍증이 있는 많은 노인들은 최소한의 운동 후에도 다리가 무겁거나 납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B12 부족으로 인한 대사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B12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적혈구 형성에서의 역할입니다. 이 세포는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며 적절하게 형성된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의 산소가 부족해져 이동성이 더욱 제한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이러한 결핍은 허약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걷기와 같은 활동 중에 고통스러운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이지만 50세 이후에는 흡수가 너무 문제가 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매일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B12는 주로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되므로 채식주의자 및 완전 채식주의 노인은 특히 결핍에 취약합니다. 보충제의 경우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한 형태이지만 메틸코발라민은 흡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더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화, 혀 아래, 정제 또는 액체 형태는 소화 시스템을 우회하므로 노인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핍의 경우 신속하게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B12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의 전반적인 피로와 약화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비타민 B12 수치에 대한 혈액 검사를 요청하거나 위산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식물성 식단을 따르십시오. B12 결핍을 교정하면 다리와 발의 힘, 균형 및 감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종종 이동성과 독립성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4위. 세포의 최강자인 코엔자임 Q10, 콕시. 이는 나이가 들수록 튼튼한 다리와 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은 아니지만 신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비타민 유사 화합물입니다. 이 강력한 물질은 음식과 산소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든 근육세포, 내부의 미세한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콕10이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 생산량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섭취했던 콕10의 절반 미만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쇠퇴는 다리와 발 근육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심각한 약화, 피로 및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많은 약물, 특히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스타틴이 콕10 수치를 더욱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 생산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약물 치료로 인해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는 이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힘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콕10 보충은 노인의 근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콕10을 복용한 노인들은 단 6주 만에 다리 근육의 출력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서 있는 동안 더 나은 안정성, 걷는 동안 더 많은 자신감, 일상 활동 중 피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콕10은 또한 특히 근육세포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합니다. 콕10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존함으로써 다리와 발의 강한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콕10의 또 다른 놀라운 이점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하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활동 중에 다리 근육이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콕10을 보충한 후 한때 걸을 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련이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콕10이 이동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노화 관련 근육 손실인 근육 감소 증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를 위한 권장 1일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100에서 200mg이며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범위에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콕10은 불행하게도 식단만으로는 얻기 어렵고 내장육, 지방이 많은 생선 및 일부 야채에서는 소량만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익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콕10 보충제를 선택할 때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유비퀴놀보다는 유비퀴놀 형태를 찾으십시오. 유비퀴놀은 신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환원형 콕10인 반면 유비퀴놀은 먼저 변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콕10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화합물이므로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다리와 발에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콕10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에 축적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몇 주 동안 보충을 통해 근력, 지구력 및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결합하면 콕10은 노후에도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뼈 구조를 지지하는 비타민 K입니다. 목록에서 3위로 올라가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서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한 다리에는 강한 뼈가 필요하며 바로 비타민 K가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뼈 기질에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오스토칼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뼈 구조를 하나로 묶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결핍된 사람에 비해 고관절 골절이 훨씬 적고 다리의 골밀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은 신체의 칼슘 분포를 조절하여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맥이 아닌 뼈에 칼슘이 축적되도록 합니다. 비타민 K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됩니다. 케일, 시금치, 보리새 콩나물과 같은 잎채소에서 주로 발견되는 K1과 나토, 발효대두, 특정 치즈 및 동물성 제품과 같은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K2입니다. 조리된 케일 한 컵만으로도 비타민 K1 권장량의 거의 1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K2가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K1에 비해 체내 흡수력이 뛰어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비타민 D와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적절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섬세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작용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K가 없으면 비타민 D가 신체 흡수를 돕는 칼슘이 뼈 형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일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인 영양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타민 K 섭취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식단이나 보충 루틴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건강의 다른 측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리 힘을 위한 비타민 K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콕 씹은 불행하게도 식단만으로는 얻기 어렵고 내장육, 지방이 많은 생선 및 일부 야채에서는 소량만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익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콕10 보충제를 선택할 때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유비퀴놀보다는 유비퀴놀 형태를 찾으십시오. 유비퀴놀은 신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환원형 콕10인 반면 유비퀴놀은 먼저 변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콕10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화합물이므로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다리와 발에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콕10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에 축적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몇 주 동안 보충을 통해 근력, 지구력 및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결합하면 콕10은 노후에도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뼈 구조를 지지하는 비타민 K입니다. 목록에서 3위로 올라가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서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한 다리에는 강한 뼈가 필요하며 바로 비타민 K가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뼈 기질에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오스토칼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뼈 구조를 하나로 묶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결핍된 사람에 비해 고관절 골절이 훨씬 적고 다리의 골밀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은 신체의 칼슘 분포를 조절하여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맥이 아닌 뼈에 칼슘이 축적되도록 합니다. 비타민 K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됩니다. 케일, 시금치, 보리새 콩나물과 같은 잎채소에서 주로 발견되는 K1과 나토, 발효대두, 특정 치즈 및 동물성 제품과 같은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K2입니다. 조리된 케일 한 컵만으로도 비타민 K1 권장량의 거의 1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K2가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K1에 비해 체내 흡수력이 뛰어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비타민 D와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적절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섬세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작용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K가 없으면 비타민 D가 신체 흡수를 돕는 칼슘이 뼈 형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일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인 영양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타민 K 섭취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식단이나 보충 루틴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건강의 다른 측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리 힘을 위한 비타민 K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 미네랄인 칼슘입니다. 필수 영양소 카운트다운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이라기보다는 미네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슘을 전체 골격계, 특히 몸 전체를 지탱하는 다리의 큰 체중 지탱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골밀도를 잃으며 여성은 폐경 후 5에서 7년 동안 골량의 최대 20%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특히 걷기, 서기 및 모든 유사한 움직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대퇴골 또는 허벅지 뼈와 경골 또는 정강이 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칼슘이 없으면 이러한 뼈는 약해지며 종종 가벼운 낙상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골절되기 쉽습니다. 뼈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도 칼슘은 근육 수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가 다리 근육의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면 근육세포 내에서 칼슘이 방출되어 수축 과정이 시작됩니다. 칼슘 수치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부적절해 다리 경련, 근육 약화, 협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모두가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잘 알려진 칼슘 공급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케일과 청경채와 같은 잎채소, 연어와 정어리와 같은 뼈가 있는 생선 통조림, 강화 식물성 우유, 황산 칼슘으로 만든 두부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칼슘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칼슘의 흡수가 다른 영양소, 특히 비타민 D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D는 곧 최고의 영양소로 논의하겠습니다. 적절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신체는 식이칼슘의 10에서 15%만 흡수하여 본질적으로 이 귀중한 미네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알코올,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는 소변을 통한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점차적으로 칼슘 비축량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의 다리 근력을 위해서는 50세 이상 대부분의 성인에게 매일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하며 신체가 한 번에 약 500mg만 흡수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하루 종일 더 적은 양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주요 조절자인 비타민 D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즉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D에 도달했습니다. 이 특별한 영양소는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영양소의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다리의 힘과 이동성의 필수적인 수많은 과정을 조절하는 마스터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최대 70%가 비타민 D가 부족하여 삶의 질과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다리 약화에 소리 없는 전염병을 만들어냅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D는 실제로 신체의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중 상당수는 근육 발달 및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비타민 D 수준은 다리 근력 향상, 균형 향상, 보행 속도 향상, 노인의 낙상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는 부분적으로 다리의 신경근 조정 및 근육 섬유 동원을 개선하여 노년층의 낙상 위험을 2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비타민 D 수용체가 근육 조직에 직접 존재하여 단백질 합성과 근육세포 성장을 조절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비타민 D는 신체의 칼슘 활용을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섭취하는 칼슘은 양에 관계없이 뼈 형성이나 근육 기능에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흡수되어 다리뼈에 통합되는 이 파트너십은 이 두 가지 영양소가 함께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식품은 비타민 D를 일부 제공하지만 햇빛 노출은 여전히 가장 자연스러운 공급원입니다. 피부는 UVB 광선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더 어두운 피부 색소 침착, 부귀도에 거주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제 사용, 노화된 피부, 20세보다 70세의 비타민 D 생성량이 75% 적음, 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자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보충이 필요하며 개인 요인에 따라 일일 권장량은 800에서 2000 IU입니다.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리 힘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최적 수치는 밀리리터당 30에서 50나노그램 사이로 간주됩니다. 비타민 D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몸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면역 기능, 기분 조절 및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활동을 유지하고 다리 힘을 유지하는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은 왜 비타민 D 결핍을 교정하면 다리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에너지, 근력 및 전반적인 이동성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리를 강화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상위 7가지 비타민이었습니다. 이 7가지 필수 영양소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면 다리와 발의 힘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앞으로 수년 동안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적절한 영양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투자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힘이나 균형에 변화가 생겼나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아래 의견의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